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보면 시간외에서 거래 대금 꽤 터졌어요. 지금 보면은 시작할 때는 딱히 뭐 4시 10분부터 거래 대금이 안 터졌었는데, 자, 막판으로 갈수록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하락을 좀 만들어냈죠. 자, 이유는요, 일단 트럼프 취임식.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트럼프 취임식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거? 조정에 대한 부분.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더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죠? 현재 구에 신용잔고가 더 올라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신용잔고에 대한 이 부담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신용잔고가 늘지는 않았지만, 이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신용잔고를 한번 털어주고 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를 털어주는 흐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에 대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매도 물량을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별 대차 거래 현황을 보면 일단은 어때요? 대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오션을 보면 현재 대차 잔고가 거의 한 400만 주 이상 쌓여 있는데, 지금 370만 주에서 44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뭐 밑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자 보면, 자 260만 주에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동안 계속 대차 잔고가 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지금은 고평가라는 인식들이 시장에서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대차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개인처럼 대차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37,000원에 빌렸던 걸 내가 34,000원에 갚으면 3,000원 벌잖아. 공매도랑 비슷하지만 개념이 좀 달라요. 대차는 내가 빌려서 밑으로 때릴 수 있는 거고, 공매도는 때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대차 애들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대차 애들이. 그럼 이 손실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눌렸다 가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미 얘네들은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요거 취임식을 재료 소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방에 투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오션 10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소나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 피하고 가자. 그리고 이게 소나기일지 아니면은 소나기가 아닌 날이 좋은 날일지 트럼프 취임식이 모르겠지만, 소나기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 주식 투자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리스크예요, 리스크. 트럼프 취임식이 재료 소멸이 될지, 추가적인 재료의 폭탄이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차트의 현재 자리죠. 3만 원대부터 5만 1,000원까지 주가 자체는 70%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렸고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대형주라는 점이요. 시가총액 15조라는 애가 순식간에 70%가 올랐다라는 건 7, 8조에서 15조까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조정이 한 번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정이 한 번 나오면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 월요일에 트럼프 취임에 대한 재료 소멸 가능성 열어두시고 판단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2조 3천억의 시비 여러분 보셨죠? 자, 한국수출은행이 가지고 있는 2조 3천억의 시비 5,700만 주. 자, 이 폭탄이 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통주식이 9천만 주인데 4350원짜리 5,700만 주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한가를 가겠죠. 근데 그러할 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얘네가 5,700만 주를 팔고 싶으면은 절대 장내에 상장시켜서 못 팔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유통주식이 지금 9천만 주인데 여기서 900만 주만 시장에 4만 원짜리 나와도요, 바로 그냥 마이너스 20% 시작입니다.
이거를 바보들이 아닌 이상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가격에 시비가 상장되진 않는다. 그건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장되더라도 100만 주, 200만 주 이 정도가 상장될 거고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개파락이 좀 나오겠지만 소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5,700만 주라는 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상장되진 않을 것 같고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으로 좀 어느 정도 갚아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주가 방어 측에서 요거는 채권자와 합의를 해서 시장에는 상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상장이 안 될 거다. 이거 차근차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서 좀 공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전에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한 번에 하락 트리거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수익이기 때문에 먼저 좀 팔려는 그러한 매도세가 부추겨지면서 하락이 나왔다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한 가지입니다.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은 보면은 목요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나예요. 제가 12월 30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오션은 차트가 90점짜리다. 상방이 위로 쫙 열려 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37,000원에 말씀드렸단 말이야. 37,000원. 요거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잖아요. 37,000원. 여기서 말씀드렸고 바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오션 뭐요? 여기서 1월 7일도 마찬가지예요. 1월 7일 하나오션 여기 돌려주면 날라간다. 이날 날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하나오션 관련해서 자, 더 갈 가능을 높지만 현재 구간 자 51,000원 51,000원대에서 말씀드린 내용 뭡니까? 조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자리 봐봐요. 저는 안티가 아니라고요. 3만원대 중반에 이거 매수 괜찮다. 한번 보셔라. 하나오션 타점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주가 40% 올라갔잖아요. 40% 올라갔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안티예요.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입장 저라면은 현 구간에서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라는 마인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매도를 하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리게 되면 오히려 동요하지 않고 괜찮아. 난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사야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공유하고 조금 대응을 같이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채널 관리에서 여기 초대 링크 복사해서 영상 설명창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설명창 들어오셔서 초대 링크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위에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남기면 돼요? 한화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월봉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 10년 만에 정고점 돌파거든요. 10년 만에 정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피날레 상승으로 가기 전에 이 6주 연속 올라가는 이런 상승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가다가 한 번의 조정, 이런 마이너스 20%짜리 조정을 맞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상승의 흐름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야. 올라갈 때 이런 조정이 나와요. 저 몇 프로 나왔어요? 14% 조정 나오고요. 저 몇 프로 나왔어요? 18% 조정 나왔어요.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 주봉 봐봐. 월봉 봐봐. 월봉 조정 받고 있어요? 조정 안 받고 있잖아. 주봉 봐봐. 주봉 조정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조정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열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더 가더라도 밑에 사람들 한번 떨고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말간에 하나오션 관련돼서 내가 어느 정도 분할 익절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어떻게 분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금 공부에 대한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 1월 달에 지금 잘 봐봐요. 코스피 뭐 올랐어요? 코스피 오른 섹터 뭐예요? 오른 섹터 조선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코스닥 뭐 올랐어요? 딱 여러분 기억나는 거 로봇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 더 뽑자면 바이오.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12월에.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이 올라갈 만한 주도 섹터가 보여요. 이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돈들이 미리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12월 26일에 1월에 수급이 몰릴 종목들은 코스피는 조선,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우리 같이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창 차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한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하나 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를 제가 종목을 언급을 안 드렸는데 요거 제가 미국에 생물보안법 있거든요. 생물보안법 요걸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IRA 법안 인플레 감축법으로 2차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또 보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다시 한번 발의가 되게 되면 바이오 쪽에 반응이 올 겁니다. 사실상 통과돼야지 반응이 오는 게 시장이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이제 11월, 10월에 발의됐다가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재발의가 되어 있는데 발의 이후에 통과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무조건이다. 왜? 트럼프가 이미 취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땐 2차전지 때는 이 원자재 쪽이죠. 특히 리튬 쪽이 많이 올랐어요. 누구누구 기억나요 여러분들? 금양 기억나죠? 에코프로 기억나죠? 포스코 기억나죠? 하이드로 리튬 기억나죠? 몇 배 갔어요? 10배에서 주가가 50배씩 올라갔단 말이야. 이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이오에서도 지금 원료의약품 규제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 원료의약품 쪽에서 이 금양 에코프로처럼 10배, 50배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한 종목 정도 히든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 보는 기법들이나 이런 거 여러분께 정리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이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한화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